오늘날 가장 세계적인 이슈는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물 부족, 식량 부족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슈는 모두 인간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인간이 자연계에 미친 폐해는 말로 할 수 없죠. 네, 호시노 도모유키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자급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생명을 취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인류를 꿈꿉니다. 네, 자급자족의 실천으로 그리기 시작한 호시노 도모유키의 상상은 스스로 자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영양분으로 기른 식물은 자신의 일부이므로 그것을 먹는 것은 자신을 먹여 살리는 자가당착이지 영양 섭취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머리에 난 풀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타인의 인육을 먹는 게 아닌가, 이런 등등 논쟁이 끊임없이 이제 들끓어오르죠.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간인지, 나는 식물인가 하는 철학적인 물음으로 번지는데 이 심각함으로 위장한 HCU의 유머 코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미소 지었다면 이미 그의 유머에 감염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오 가드너가 등장하는 두 편의 작품, 인형초와 시조동말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식물이 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물기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HCU형 어드벤처물이죠. 네, 이 두 작품 전제는 식물들이 반란을 꾀해서 인간 문명을 파괴하려는 것이고, 이를 깨달은 식물기의 어벤져스, 네오 가드너들이 출동합니다. 네, 그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을 하는 비밀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인형초에는 식물이 사람으로 변신해서 인간에게 접근하고, 시조 동말풀에는 동말풀이 독을 내뿜어서 인간을 환각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네오 가드너의 리더였던 기꼬조차 인형초의 신부가 돼서 식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말죠. 기꼬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네오 가드너들은 아직 사람이고 싶다 이런 말 하지만, 시조 동말풀에 이르면 자신들의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식물의 뜻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네, 인간은 식물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인간이 진압한다고 생각했지만, 반란도 진압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뿐 결국 인간은 모두 식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인간은 이미 식물을 모시는 쪽이 되었다. 혁명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언어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물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존재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언어를 통해 모든 것을 구축해왔고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네, 이 소설집의 마지막 작품인 샤베란이라는 작품을 보면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던 언어를 식물에게 잠식당하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연히 발견한 노래하는 억새가 인간의 연구를 매개로 해서 지구상에 퍼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하는 난초가 등장합니다. 네, 말하는 난초라는 말은 그냥 기표만 발화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자체를 인지하지는, 기의 자체를 인지하지는 못해요. 네, 그렇지만 그들이 퍼져나가는 사이에 인간은 언어를 잃게 됩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기표 자체가 떠다닐 뿐 소통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바벨탑에서 모든 언어가 갈라지듯이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네, 언어가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주인공 호시노는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네, 식물기에 나오는 식물과 인간의 접목이 저는 어쩐지 자꾸만 AI 시대의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읽히더라고요. 인간이 편리와 재미를 위해서 만든 기계들은 인간의 언어를 정말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경지에 이르렀죠. 근데 인간은 언젠가 AI에게 언어를 잠식당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단상을 접목하면 식물기에 대한 지나친 해석일까요? 이 소설집에서 샤베란 번역에 저는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알아들을 만한 단어와 전혀 알 수 없는 그렇지만 어딘가 있을 법한 소리들이 섞여 있는 그런 대화들과 결말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소리내서 웃을 만큼 유쾌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호시노의 통쾌한 한방인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언어의 파괴 과정을 어떻게 옮길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일본어의 소리와 리듬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독자에게 재미없는 문자의 나열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번역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떠오른 친구가 있었는데 제주에 사는 작가 이제 어몽 닮은 섬 노래를 쓴 저자 시린 씨였어요. 제주어라면 이 이상한 문장의 리듬감을 살리면서 어딘가 외국어 같은 느낌도 주면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주어를 또 완벽하게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작품 결말 부분은 소통이 안 되는 카오스의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린 작가의 아이디어를 빌어서 샤베란의 마지막 부분을 제주어 느낌으로 보충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예를 하나만 들면 마지막 문장에 오닉 학세르 앙헤문 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네, 앙헤문자. 네, 제주어로 이거는 인역 소랑햄저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인역 소랑햄저는 무려 당신을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네, 그 밖에 의미를 상상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네, 혹시 독자께서 멋진 느낌의 소리로 번역해 주신다면 네, 언제든 반갑게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끝으로 식물기 제목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했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한데 식물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파브로 곤충기처럼 식물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라거나 식물의 시대를 뜻하는 것이라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식물 그 죽은 자를 가리키는 의미의 기. 이 책은 요거는 일본어 버전인데요. 여기 보면 기자를 이런 기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는 문학기라는 게 있어요. 작가가 죽고 나면 그의 기일에 대표작의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예를 들면 미시마 유키오의 기일에는 우국기, 우국은 이제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이잖아요. 그런 제목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호시노는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기일을 식물기라고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역가로 호시노를 만난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식물을 좋아하는 성향이 호시노와 저의 인연을 좀 이어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식물은 호시노 코믹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식물기를 출판한 출판사는 꽃농사를 짓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그물코라는 출판사는 꽃처럼 열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식물과 관련된 책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식물의 빅픽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출판사와 작가와 번역가를 식물이라는 네트워크로 묶는 하나의 큰 그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식물기가 한국 사회에 발표된, 번역해서 출판된 것도 우연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호시노 도모유키는 최근에 한국 매체에 2년 가까이 호시노 도모유키의 인간 탐색이라는 칼럼을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칼럼을 써왔어요. 그리고 이 글에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호시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그 유튜브 계정 김석희의 문학 팔레트에서 보시면 자세히 호시노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 호시노의 육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호시노 도모유키의 애정과 깊은 사유가 독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호시노 도모유키의 세계 어떻게 좀 깊이 읽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의 김석희였습니다.